지난번 영상에서는 속도가 속도 이야기했죠. 속도. 일정 시간 동안에 위치가 많이 변할수록 그 일정 시간 단위 시간 동안에 위치가 많이 변할수록 속도가 크다. 속도는 단위 시간 동안의 변이다. 그럼 변이를 걸린 시간으로 나눠버리면 단위 시간 동안 변이가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위치 변화가 10m가 되는데 그동안 5초가 걸렸다. 그러면 1초 동안은 2m씩 위치가 변한 거죠.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10m를 5초로 나눈 거. 이게 이제 1초 동안의 속도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고요. 예를 들어서 한번 문제를 보면, 이런 문제, 여기 보면,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일정하게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니까 등속도 운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얘는, 1초 동안에 0.5씩 가는 거죠. 1초 동안에 0.5m씩. 그러니까 요 기울기가 속도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속도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단위 시간 동안의 그 위치 변이라고 하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 놓으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시간 동안에 위치가 얼마나 변했느냐. 요게 속도의 의미니까 위치 변화 2m를 그동안 걸린 시간 2초로 나누게 되면 1m/s가 이제 속도가 되는 겁니다. 속도는 그러니까 위치 변화를 그동안 걸린 시간으로 나눈 것. 위치 변화를 그동안 걸린 시간으로 나눈 것을 속도라고 하니까 여기서는 바로 시간 분호 위치 변화. 이 기울기가 위치와 시간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속도라는 개념에 해당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 얘가 직선 운동을 하는 물체였는데요. 직선 운동을 하는 물체가 0에서 4초까지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직선 운동하면서 위치 변화가 4초 동안에 4초 동안에 이거는 3m가 위치 변화가 되는데, 직선적으로 직선으로 위치 변화 이동하게 되면 위치 변화는 이동한 거리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동 거리는 3m다. 그 다음에 4초 동안에는 4초라는 시간 동안 위치 변화가 3m니까 평균 속력은 위치 변화 3m를 그간 걸린 시간 4초로 나눈 것.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등가속도 운동 조금 이따가 배우겠지만 이 가속도는 힘하고 연결되어 있고 힘을 받으면 가속됩니다. 속도가 변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얘는 속도가 안 변하잖아요. 일정하게 속도가 안 변했다 그러면 가속이 되지 않은 거고, 합력, 그 물체에 주어지는 합력은 0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은 속도라는 것은 대체 뭐냐, 변이를 걸린 시간으로 나눠서 단위 시간 동안의 위치가 얼마나 변했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속도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가속도를 이야기하겠는데요. 이 자동차가 이렇게 5초 간격으로 가는 것을 사진을 찍어 놨어요. 이렇게 하면 5초 동안에 이렇게 갔다가 얘가 또 이렇게 속도가 처음
5초 동안은 20km/h로, 그 다음 5초 동안은 5초 후에는 30km/h로, 그 다음 다시 20으로 작아지고, 그 다음 15로 작아지는 이런 것을 나타냈을 때, 바로 이제 속도가 증가했다가 감소하는데, 이 속도가 변하잖아요. 속도가 변하는 거를 가속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속도 변화 정도가 크면 가속도가 크고, 같은 시간 동안 속도가 많이 변할수록 이것도 가속도가 큰 겁니다. 같은 시간 동안 속도가 많이 변할수록 일정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 1초 동안의 속도 변화, 이걸 가속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속도는 이제 1초 동안의 속도 변화를 시간으로 나눈 것, 가속도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속도를 처음 속도를 v0, 나중 속도를 v라고 하면 그동안 걸린 시간으로 나눠 버리면 델타 t. 이 델타는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델타 v 그러면 속도 변화를 의미하는 거고, 델타 t 시간 변화, 시간 간격을 의미하는 겁니다. 속도 변화를 그동안 걸린 시간 간격으로 나누게 되면 1초 동안의 속도 변화를 의미하는 거죠. 총 속도 변화를 걸린 시간으로 나눠버리면 1초당은 얼마나 속도가 변했을까, 이런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속도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되고, 이 속도가 변한다는 말의 의미는 힘을 받았다는 겁니다. 힘을 받으니까 속도가 변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힘을 안 받으면 정지한다고 했어요. 속도가 안 변하려고 하면 힘을 일정하게 계속 줘야 속도가 안 변한다고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뉴턴은 그렇게 이거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힘을 일정하게 받으면 힘을 안 받으면 이 속도가 안 변한다 이렇게. 그러면 힘을 안 주면 왜 자꾸 정지하느냐? 마찰력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정지하는 거죠. 힘을 받으니까 정지하는 겁니다. 속도가 줄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힘하고 속도 변화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속도의 단위는 속도 변화의 단위를 시간으로 나눈 거니까 미터 퍼 세크라는 가속도 단위를 다시 시간 세크로 나누니까 미터 퍼 세크에서 세크가 하나 더 나눠져서 미터 퍼 세크 제곱, 이게 가속도의 단위가 되겠고요. 가속도의 방향은 힘의 방향입니다. 가속도는 속도 변화를 시간으로 나눈 거니까 속도 변화의 방향이거든요. 속도 변화라는 건 속도는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도는 같은 빠르기라도 방향만 바뀌어도 속도는 변하는 겁니다. 같은 힘이 있는 곳에는 가속이 되는 거다. 요 내용을. 그러니까 이제 힘을 가하게 되면 속력이 변할 수도 있죠. 운동 방향만 바뀔 수도 있어요. 또 힘을 어떻게 주게 되면 빨라지면서 방향도 바뀔 수도 있고 막 그러기도 하죠. 어떻게 힘을 주면 속력만 변하고, 어떻게 힘을 주면 운동 방향만 변하고 빠르기는 안 변하고, 어떻게 힘을 주면 둘 다 변할까, 이런 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서 한번 대답을 해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해야 될 내용인데, 교과서에서는 여러분들 자동차의 운동이 이렇게 변할 때 많이 변할수록, 시간당 많이 변할수록 가속도가 크다. 속도 변화의 정도, 1초 동안의 속도 변화, 속도가 얼마나
1초 동안의 속도가, 일정 시간 동안의 속도가 많이 변할수록 1초 동안 속도 변화의 정도가 클수록 가속도가 크다. 그래서 속도 변화를 걸린 시간으로 나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속도가 비행기가 이렇게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이렇게 가속된다, 가속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속도가 느려져도 가속되는 겁니다. 속도가 변하는 것은 다 가속되는 겁니다. 우리 말로는 그냥 감속된다 그러는데 물리에서는 감속, 가속 이렇게 가속된다고 해서 계속 빨라지는 것만이 아니라 느려지는 것도 가속되는 겁니다. 가속도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다? 힘의 방향이다. 그럼 돌멩이를 던지면 호물선으로 이렇게 쭉 돌멩이가 날아가는데 중력은 아래로만 받으니까 얘는 수평 방향의 속력은 변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가속도의 방향은 아래 방향이고 속도 변화의 방향은 아래 방향만 저게 되는 겁니다.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정지하고 조금 더 생각해 보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가속도의 방향은 속도 변화의 방향이고 힘의 방향이 된다 하는 겁니다. 속도가 증가할 때 가속도가 플러스 값을 갖는다 그러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잡으면 힘을 오른쪽으로 받으면 가속도가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게 느려지든 빨라지든. 지금 이야기한 것도 여러분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겁니다. 스톱하고 질문도 하고 고민도 하고. 그러면 왼쪽으로 힘을 받으면 오른쪽을 플러스로 하면 힘을 왼쪽으로 받으면 가속도는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플러스의 반대 방향을 벡터에서는 마이너스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속도만 변하는 운동, 방향만 변하는 운동, 둘 다 변하는 운동 이런 것들을 해봤고요. 1m/s로 달리던 사람이 5초 후에 4m/s가 됐다. 그럼 속도 변화가 3이잖아요. 3m/s. 5초로 나눠버리면 2초당 5분의 3m/s씩 평균적으로 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반대일 때, 그러니까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반대라는 거는 힘 방향이 반대라 이런 얘기예요. 운동 방향과 반대로 힘을 받으면 느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